자, 여러분, 엄매 해설을 좀 하기 전에 일단 엄매와 관련된 총평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업은 일단 37번은 뺄 거고요. 37번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 38번을 문제를 좀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라서 뭐 잘못 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평가원은 지식 자체를 암기하게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8번 같이 격조사와 보조사가 뭐인지를 내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실험 한번 해보신 것 같고요. 오답률이 아마 높을 텐데 이거는 38번 때문에 시간을 좀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능은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하는 표를 제시할 것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예시들을 쭉 줘서 같은 예시의 패턴 자체를 문제를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38번은 틀렸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것 중에 아 이거를 보조사로 놨었구나. 이게 부사격조사구나. 이게 조사구나.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해서 38번은 딱히 막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35번과 36번에서 시간을 좀 썼을 것 같고요. 35번과 36번에서 시간을 쓰고 틀렸었을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 단순히 감으로 공부하거나 언어와 매체를 암기만 했던 친구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은 단순 암기를 묻지 않습니다. 언어와 매체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로 풀리는 건 사설 모의고사고요.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정도의 문제는 제가 파인할 때도 할 거지만 도약도 했고 사설 모의고사나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지식적으로 접근해서 암기를 했다고 하면 38번은 오답률이 높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냐면 수능은 그리고 모의고사 평가원은 절대로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기 문제나 35, 36처럼 지문을 안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대응이 안 되는 게 35, 36이에요. 그래서 지문형을 많이 틀린다고 했을 때 지문형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이 약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속에서 내가 단순히 엄매를 암기만 하고 있는지를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제가 총평에서 댓글 많이 달아드릴 때 뭐라고 달아드렸냐면 매일매일 30분씩 실제 법칙에 대한 예시를 분석해라. 예시를 분석하셔야 돼요. 주어진 법칙은 예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범주를 묶어놨었을 때 나온 법칙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뭘 하냐면 법칙을 외워요. 법칙을 외우기 때문에 실제 예시에서 시험날 적용되는 흐름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떻게 가냐? 엄배는 내신을 통해서 기본적인 법칙들을 암기를 해놨다고 친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출을 풀 때 단순히 문제를 풀고 버리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모든 선택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 분석하면서 내가 실제 적용하는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지 단순히 지문 암기거나 단순히 법칙 암기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5, 36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쓰셨을 것 같고 39번도 의외로 논리성을 묻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알겠죠? 해서 매체는 안 할 겁니다. 수업을. 매체는 딱히 고난도가 막 그렇게 막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35, 36에 힘을 좀 많이 줄 거고 37은 안 할 거고 38은 지식이고 39는 논리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엄매를 공부하심에 있어서 단순 암기하실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건과 동일한 범주의 선택지를 찾아가는 연습 자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9월달까지 기본기가 안 돼 있진 않을 겁니다. 엄매 선택자가 9월까지 내가 기본적인 개념을 몰라요는 없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빠르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암기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암기돼 있는 거는 놓친 것만 찾아가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서 있는 밑에 있는 예시들을 하나씩 분석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 제가 도약 찍어놨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파이널 나올 건데 그 엄매 파이널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었던 문제 유형에 맞춰서 제가 수업도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 예시를 똑같이 분석하는 방향으로 출제 오도를 잡아드릴 테니까 파이널까지 저랑 같이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엄매는 단순 암기 안 묻습니다. 알겠죠? 단순 암기 안 묻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언제 수능에서 단순 암기를 물어봤습니까? 안 묻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해서 포인트는 단순 암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묻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38번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닌 단순 지식을 때려버리면 오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능은 이렇게 못 냅니다. 알겠죠? 실제 예시를 더 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되고요.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결국에는 지식적인 측면을 묻는 것과 실제로 지식적인 것 말고 추가되는 개념 자체를 묻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번 범주가 바뀌는 걸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해서 시험 볼 때 필요한 테두는 범주가 나뉘는 거,
단순 지식을 묻는가? 그러면 지식을 묻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 예시에다가 적용하면 되는 문제니까 이건 상관이 없고 추가되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세트 자체가 대등하게 연결된다는 지식인데 그 대등하게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의 우리에게 나누는 기준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봅시다. 문장을 이루는 단위는 단어 구절이 있는데 같은 단위끼리 대등하게 연결되어 병렬을 이룰 수 있다. 그럼 보세요. 범주가 뭐냐면 같은 단위입니다. 첫 문장 단위가 같아야 되고 같은 단위끼리 대등하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렬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죠? 자, 단 보세요. 명사와 명사구는 같은 단위가 아니지만 여기잖아요. 같은 단위가 아닌 예시로서 명사와 명사구는 예외입니다. 그러면 항상 시험 볼 때 예외는 집중하라 하셨고. 됐죠? 수업처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국어에서는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해서 병렬 구성을 만든다. 예를 들어 그러면 보세요. 이제 병렬을 만드는 방식 등의 첫 번째는 조사와 어미입니다. 독서처럼 읽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병렬 구성을 만듭니다. 물과 불에서 물과 불이 접속조사 괄호.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예시가 접속조사. 그 다음 밖은 춥고 안은 덥다에서 밖은 춥, 안은 덥과 연결 어미. 그죠? 어미 중에 우리한테 제시한 건 연결 어미입니다. 이렇게. 했죠? 물론 동일한 단위가 조사나 어미 없이 나열되는 것도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여기 조사나 어미 없이 뭐 되는 거? 나열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제 예시 두 개를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닐 겁니다. 됐죠? 그냥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도만 지식으로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시했었던 이 예시 자체들을 분석하는 게 힘이라니까요. 결국에 수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기 안 물어봐요. 여러분 결국은 여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볼 줄 아는 능력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병렬은 둘 이상의 요소가 대등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첫 문장 대등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은 위치를 서로 바꾸어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대등하니까 자, 두 번째 범주는 위치 변화예요. 이들은 자, 밖은 춥고 안은 덥다가 안은 덥고 밖은 춥다는 둘 다 사실을 나타낸다. 됐죠? 또한 절이 병렬 구성을 이룰 때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똑같은 말이 동일한 성분이면 후행절에 해당하는 성분이 뭐 될 수 있어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즉 후행절이 뭐 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 이겁니다. 형은 지금 4살이고 동생은 지금 3살이다 해서 후행절에 지금은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생략은 동일. 동일한 무슨 성분? 문장 성분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글을 두 가지로 나눠준 걸 보십시오. 같은 단위였을 때 병렬, 그때 같은 단위는 조사나 어미, 그리고 나열되는 걸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대등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위치 변화에도 의미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문장 성분은 생략 가능합니다로 주는 거죠. 됐죠? 오케이. 한 번 더. 병렬 구성의 특성을 이해하면 문법에 잘 봐요. 이제 글이 바뀝니다. 첫 문장 읽을 때 문법의 적절성을 따지다가 기준이니까 이때 변하는 거죠. 범주가. 그러면 시험 볼 때는 멈추시고 기역, 니은, 디귿 문제는 36번이니까 36번 문제 풀 때 여기 집중하시고 요 문제는 35번으로 바로 접근하셔서 푸십시오. 이렇게. 지문형은 범주를 2개로 줍니다. 알겠죠? 2개를 주고 일반적인 특징은 현대와 국어사 변천되는 중세국어를 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고 지금처럼 글이 첫 문장에서 범주가 바뀌는 걸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문제 풀 때 바꾸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부터 갑시다. 자, 그럼 보세요. 도서관이 우리 집과 참 가깝다를 우리 집이 도서관과 참 가깝다로 바꾸어도 의미가 유지되니까 그러면 두 문장이 모두 뭐로 구성됐다? 병렬 구성이죠. 그럼 이거 당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핵심은 뭐냐면 예시를 보실 때 우리 집과 가깝다. 도서관이 우리 집과 가깝다. 우리 집이 도서관과 가깝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페이크 건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조사를 통해서 병렬이 될 때 이 조사가 접속조사인지를 확인하는 게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시 분석을 하는 힘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은 위치 변화하면 되네. 이렇게 걸린 거야. 이거는 걸린 겁니다. 했죠? 그러면 위치 변화를 하려면 같아야 돼요. 범주가. 비중이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도서관이 우리 집과 가깝다 했을 때 이 관은 얘가 무슨 조사인지 보셔야 돼요. 접속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1번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접속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됐죠? 해서 실제 예시랑 안 맞기 때문에 정답 몇 번입니다? 1번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평가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점을 찌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자, 허점을 찌른 건 뭐냐면 대등한 것들은 위치가 변화해도 의미 변화가 없어가 기준이에요. 대등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와 부사어 자체가 대등한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해서 정답 1번입니다. 그럼 보세요. 나는 빵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럼 보세요. 빵을 먹고 기분이 좋다. 그럼 다시 연결어미잖아요. 이거 묻는 거라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보세요. 연결어미입니다. 그럼 보세요. 두 절이 대등한 게 아닙니다. 이거죠. 그러면 대등하다면 바꿔보면 기분이 좋고 빵을 먹다기 때문에 대등하게 연결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병렬 구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됐죠? 오케이. 3번. 팥콩 됐네. 그냥 나열. 됐죠? 접속조사 없습니다. 보세요. 범주 접속조사잖아요. 이렇게. 됐죠? 병렬 구성. 오케이. 오래 걷기랑 빨리 걷기 중에 뭘 할까 해서 병렬 구성이 있습니다. 오래 걷기랑 요거죠. 근데 이 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미는 아니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동생은 중학생이었으나 형은 대학생이 있다 해서는 병렬 구성이 있고 이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중학생이었으나 여기죠. 오케이. 해서 정답 몇 번입니다? 1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교훈은 뭐냐면 실제 제시하는 예시를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수능은 언제나 같은 예시를 통해서 똑같은 예시인지를 분석하게 만드는 시험을 낸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지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명사와 명사구 예외 부분을 디테일하게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좀 아쉽습니다. 알겠죠? 이게 아쉽습니다. 예외 쪽에 포인트를 맞춰놓는 걸 문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